위안화도 약간 그 캐리 트레이드가 언와인드 된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일부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면 위안화도 그 달러하고 이자율 차이가 3 내지 4%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위안화를 빌려서 딴 거를 살 수도 있잖아요. 캐리 트레이드는 건 약세만 되면 되는 거거든요. 위안화가 예나하고 비슷하게 약세가 될 것 같잖아요. 우리 잘 알고 있는 달러 옌 캐리 트레이드는 주로 금융에 있는 사람들이 네. 하는데, 위안화 캐리 트레이드는 첫 번째 중국의 수출 기업들, 네. 그다음에 다국적 기업들, 그리고 세 번째는 아시아에서 요즘 주식 시장에 괜찮은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럼 그쪽에 또 외화 유입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한 그런 이런 세 가지 정도 이유로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네. 아, 잘 지내셨어요? 아, 덥네요. 많이 덥죠, 요즘. 네, 목소리가 조금 이제 좀 잠겼습니다. 네. 하도 덥다 보니까. 아, 어디 다녀오셨어요? 약간 좀 그을리신. 매일 놀고 있습니다. 시장 이제 보시면서. 네, 네. 네. 그러실 텐데 일단 대표님께는 단연 환율 얘기를 먼저 네.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 시장에서 보면 네. 우리 시장도 그렇고요. 환율 변동성의 영향을 비교적 좀 네. 민감하게 받는 네. 것 같습니다. 달러가 약세 쪽으로, 네. 원화나 엔화는 강세 쪽으로 네. 방향을 최근에는 좀 네. 뚜렷하게 보이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최근 며칠 동안 사실 달러 원이 많이 내렸죠. 네. 지금 1,320원까지도 보였잖아요. 그래서 보면 저도 이래저래 보니까 우선 국내적인 요인은, 우선 달러 원 얘기부터 해보면 국내적인 요인은 별로 없어 보이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달러 이자율이 최근에 경기 침체 얘기가 나오고 여러 가지 나왔지만 달러 이자율이 전에보다는 좀 내려간 거는 맞잖아요. 장기 금리도 지금 3.8까지 와 있고 3.8 정도 레벨이 굉장히 많이 맥혀 있던 레벨인데 거기까지 내려와 있고, 또 단기적으로도 지금 연말까지 100bp보다 넘게 프라이싱 되고 있거든요. 100bp가 되려면 3번 남았는데 25, 25, 25 하면 75니까 한 번은 50 한다는 소리잖아요. 근데 100bp보다 더 높아요. 100 좀 넘어 있으니까 아무래도 미국 이자율이 내려오니까, 그러니까 이자율 차이가 줄어든다고 보고 전체적으로 글로벌 달러가 약세고, 거기에 또 아시아는 달러 엔이 그동안 워낙 약세이다가 7월 달 들면서 강세로 상당히 돌아섰잖아요. 그렇게 돌아서다 보니까 아시아 통화들이 대부분 강세예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의 영향을 받아서 좀 급하게 내렸다, 이렇게 봐지고, 또 어제 그제도 보면은 내려갔다가도 또 40원까지도 갔거든요, 어저께. 네. 불과 몇 시간 만에 20원, 40원 왔다 갔다 하는데, 얼마 전에 주식 트레이딩 한 것처럼 이 외환 쪽도 이게 기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기계들이 많고, 그래서 트렌드 움직이면 따라서 거래하는 그런 기계 트레이딩이 많아가지고 예전에 비하면 굉장히 변동성이 커졌다,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래 위로 조금 네. 예전보다 격하게 움직이는 네, 예. 흐름이 좀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네. 최근에 8월 들어서 흐름을 보면 네. 엔화와 원화가 어느 정도는 동조화돼서 같이 간다라고 가정을 할 때 네. 엔화에 비해서 원화가 조금 더 절상이라고 할까요? 이런 폭이 좀 더 크다. 네. 이런 얘기가 네. 있거든요. 분석 예. 수치상으로도 그렇게 네. 나오고 있고, 여기 배경이 있을까요? 우선 달러 원은 기본적으로 달러 인덱스를 더 많이 쫓아갑니다.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제가 네. 차트 별로 안 보지만 하나 가져왔는데, 우선 아시아 이 FX가요. 네. 이 보시면 이제 아시아 국가들의 환율만 정해놓은 건데, 이 그림표 보면은 이게 7개월 정도 하입니다. 네. 특히 8월 올라와서 아주 급격하게 올라왔잖아요. 역시 달러엔이 움직였기 때문에 따라서 움직였다고 봐지고요. 네. 그리고 보신 김에 이것도 한번 보시면요. 이게 달러 인덱스인데 지금 101.05거든요. 보시면 이거 요 근처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최소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째잖아요. 그런데 여기 그림 잘 기억하고 계시다가 이게 원달러거든요. 똑같이 5번이 있는데 하나, 둘, 셋, 넷, 5인데 문제는 올라가고 있잖아요.
아까 거는 직선인데 지금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점이 계속 낮아지니까 이제 요즘 이런 거 많이 보는데 야 예전에 달러 인덱스가 100일일 때 원 달러가 1280원 아니었어? 1230원 아니었어? 뭐 1300원 아니었어? 그런데 왜 1340원이지? 이런 생각을 이제 그런 분석을 많이 하는데 가만히 보면 저점들이 올라가고 있다. 아, 결국 저점이 올라간 이유를 보면 뭐 잘 모르겠지만 뭐니 해도 우리 구조적인 문제겠죠. 우리 자본시장에서 계속적으로 해외로 돈이 나가고 있는 거. 그런 거가 시작된 게 한 23년부터니까 그게 해결이 뭐 거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 영향을 받았다. 뭐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달러 옌 얘기하셨으니까 조금 보면 달러 옌의 그래프를 보면 지금 좀 전에 두 그래프를 머릿속에 그려보면 여기도 좀 올라가고 있잖아요. 여기도 이렇게 좀 올라가고 있고 저점이 올라가고 네. 있고 그런데 달러의 움직임은 상당히 독특하게 움직였으니까 그리고 하나 마지막 우리하고 제일 관계가 있는 마지막은 위안화인데 위안화도 예나하고 좀 비슷하잖아요. 많이 찌그러져 있지만 그 위안화는 움직임 자체 폭이 훨씬 적습니다. 그 컨트롤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위안화도 보시면 만만치 않은 곳에 가 있죠. 여기 꼭대기 바닥 그래서 지금 아시아 통화들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크리티컬한 레벨에 좀 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시아 통화를 좀 볼 필요는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뭐 아시아에서 뭐 일본, 중국 다음에 우리겠지만 그래도 이머징 마켓 커런시에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아시아 통화가 최근에 많이 강세가 됐어요. 강세가 된 이유를 보면은 제일 많이 된 데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원화하고 말레이시아 링깃이거든요. 네. 근데 이 두 나라가 그로스가 좋아요. 어, 다른 나라에 비하면 우리가 그로스는 경기는 나빠도 우리가 크로스는 좋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가 크로스가 좋고 타이바트도 좋았는데 타이바트는 최근에 정치적으로 굉장히 시끄럽다가 좋아졌고요. 필리핀 페소도 약간 좋아요. 근데 필리핀이 생각보다 수출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하고 필리핀은 미국 경기 침체 얘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야 경기 침체 없으면 엑스포터들이 좀 좋은 거 아니야? 뭐 그런 얘기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위안화인데요. 네. 위안화도 약간 그 캐리 트레이드가 언와인드 된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얘기일까요? 그게 일부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위안화도 그 달러하고 이자율 차이가 1년짜리 기준으로 보면 3 내지 4%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위안화를 빌려서 딴 거를 살 수도 있잖아요. 위안화가 캐리 트레이드는 건 약세만 되면 되는 거거든요. 올라만 가지 않으면 되는 건데 위안화가 예나하고 비슷하게 약세가 될 것 같잖아요. 지난 한 1, 2년 동안. 그래서 우리 잘 알고 있는 달러 옌 캐리 트레이드는 주로 누가 하는 거냐면 파이낸셜 인베스터들이 해요. 금융에 있는 사람들이 네. 하는데 위안화 캐리 트레이드는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첫 번째 중국의 수출 기업들, 네. 수출 기업들이 달러가 들어왔는데 그걸 안 팔고 달러로 홀드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캐리 트레이드거든요, 사실은. 보통은 팔아서 중국에 기반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니까 달러가 들어오면 팔아서 위안화를 만들어서 또 뭐 투자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갖고 있는 달러를 꽉 잡고 있어요. 그 다음에 수출 기업이 아니더라도 멀티내셔널들 있잖아요. 다국적 기업들이 중국에 관련된 비즈니스를 해서 그걸 위안화로 바꾸지 않고 그냥 달러를 홀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달러엔이 언와인드 되면서 언와인드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뭐 그러면서 약간의 그 뭐 수치들이 좀 있더라고요. 뭔가 좀 줄어들고 늘어든 네네. 거. 그래서 일부는 일리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시아에서 요즘 주식시장에 괜찮은 것들이 좀 있어요. 인디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그럼 그쪽에 또 외화 유입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한 그런 이런 세 가지 정도 이유로 아시아 시장이 좀 강하게 되고 그 중에서 이것저것 볼 때 우리나라가 어쨌든 말레이시아하고 함께 최근에 며칠 동안 거의 1등입니다. 우리가 상당히
강해지고 있다. 강세 쪽으로 예, 환율이. 그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아 시장의 환율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네. 이유들, 배경들, 네. 특징들 몇 가지를 좀 네. 짚어주셨고 위안화 쪽도 상당히 좀 네. 흥미롭네요. 네. 지금 중국 내에서도 채권 투자가 상당히 많이 네. 이루어지고 있고 일부는 어떤 정부에서 억제하는 너무 활성화가 되니까 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관련이 좀 중국 있을까 입장을 싶어요. 보면은 네. 중국은 사실 경기가 대책이 없을 정도로 나쁘거든요. 좋죠. 그리고 집값도 너무 네. 나쁘고 지금 그동안 뭐 공동 부유니 미국하고의 그런 뭐 싸움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 때문에 너무 나빠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이 제일 하고 싶은 거는 제가 보기엔 뭐니 뭐니 해도 이자율을 낮추고 싶을 거예요. 거의 일본 수준으로 0%까지라도 낮추고 싶은데 그 못 낮추는 이유가 이자율을 너무 낮추면 환율이 너무 약해질까 봐 걱정을 하는 건데 요번에 어쨌거나 환율이 좀 강해지고 있으니까 요번 기회에 이자율을 좀 낮출 수 있는 룸이 생기는 거 아닌가. 그런 쪽하고 채권의 움직임하고도 같이 한번 이렇게 연관해서 생각을 해보면 좀 앞뒤가 맞습니다. 네. 중국의 시진핑이 생각하는 게 경기를 살려야 되는데 무조건 살려야 되는데 뭐 환율이고 뭐고 그런 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경기를 살리려면 그래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뭐니 뭐니 해도 이자율을 낮추는 게 제일 좋거든요. 이자율이 광범위한 영향을 주니까. 근데 이자율을 못 낮췄다면 그 가장 큰 이유는 환율이었는데 그 환율에 대해서 조금 숨통이 트이면 중국이 이자율을 낮추는 쪽으로 갈 것이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엔화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네. 엔화 그 8월 초에 엔화로 인한 네. 폭락이었다도 굉장히 네. 어쨌든 주된 원인으로 네. 꼽혔었기 때문에 네. 이 향방이 상당히 좀 예민하게 네. 좀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BOJ 쪽에서 나온 보고서 보면 근데 물가 때문에 네. 추가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라는 뉘앙스로 좀 읽혀서 네. 연내 또 한 번 하는 거 아니야라는 네. 또 경계심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엔화에 대해서. 지금 내일인가 발표하잖아요. 근데 옛날을 그냥 움직임을 전체적으로 보면 예전에 152 이상 못 올라가게 상당히 막았다가 162까지 놔뒀다가 그리고 개입을 해서 154 정도 내렸거든요. 네. 154 정도 내리고 그 이후에는 그 달러 yen 캐리 트레이드가 언와인드 되면서 142까지 갔다가 지금 145예요. 그런데 중간에 이자율을 올리겠다 그랬다가 지금 환율 쪽이 아니라 뭐 니케이가 12% 빠져버리니까 갑자기 잠깐 안정을 시키다가 내가 네. 얘기했던 말 없었던 일로 할게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제 와서 불과 며칠 만에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다시 올려야 될 것 같아. 그렇게는 일본 정부 스타일로 볼 때 하지는 않을 거는 같아요. 그러나 경기 뭐 그런 관리들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본 경제를 볼 때 뭐 이자율을 올리는 쪽으로 가야 될 가능성은 아직도 열려 있는 거죠. 그래서 달러엔이 지금 145인데 뭐 캐리 트레이드 얘기도 있고 달러 이자율 차이가 줄어들고 이런 것도 있고 하니까 기본적으로 보면 더 숫자가 142, 뭐 138 쪽으로 내려갈 것처럼 보이지만 만만치 않은 거죠. 이자율을 일본에서 올려주면 격차가 줄어드니까 사실 138 쪽으로 가야 되는데 네. 과연 그럴까? 그런 게 좀 있는 거죠. 과연 그럴까? 그리고 yen 캐리 트레이드가 사실 언와인드가 상당한 금액이 됐다고 봐지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될 언와인드 될 금액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그러니까 그게 다 되고 나면 진짜 많이 내려갈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캐리 트레이드가 언와인드가 꽤 됐거든요. 그럼 다시 하고 싶은 사람 또 생기겠죠. 많이 내려왔네. 내가 다시 해봐야 되겠네 하고 돌아설 수도 있기 때문에 달러엔 레벨이 145가 이게 지금 순간적으로 올라왔지 추세적으로 일방적으로 내려갈 것이야. 이자율 차이가 무조건 줄어드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려갈 것이야.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일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얘기를 그때 네. 한창 도대체 이 청산 규모가 얼마고 네. 시장이 아무도 그건 정확히 알 수 없는데 네. 너무나 말이 많고 네. 설왕설래를 할 때 네. 그때 대표님 화상 통해서 여쭤봤을 때 네. 사실 전통적으로 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네. 뭐 주식 쪽으로 그렇게 많이 가는 경우는 예전에 흔치 않았다. 네. 전통적으로는 그랬다라고 말씀해 네. 주셨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와 지금이 좀 지나고 보니까 달랐다. 그러니까 이번 사항은 좀 다르다. 뭐 이렇게 보십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뭐 전반적으로? 옌캐리 트레이드는 네. 기본적으로 싼 이자율을 빌려가지고 빌려서? 높은 이자율에 하는 거니까 네. 그 리스크를 그렇게 많이 가져가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네. 그냥 원하는 거는 캐리 트레이드 되는 거는 시간을 들여야 되는 네. 거거든요. 시간을 들여서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으면 내가 돈을 벌겠네. 이런 거기 때문에 지금 옌 빌리는 쪽에 환율이 움직이지 않는 거를 지금 바라는 거잖아요. 뭐 강세, 약세는 안 돼도 가만히만 있으면. 그러니까 어세 쪽은 되게 주식을 사거나 이러는 게 아니라 되게 그냥 확정 금리를 사죠. 뭐 예를 들면 부동산이나 부동산만 해도 많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뭐 이렇게 장기적인 거. 장기적. 부동산도 좀 그렇네요. 부동산도 어떻게 보면 안정적이니까. 그러니까 주식보다는 아무래도 채권 쪽으로 채권. 많이 가거든요. 그다음에 인프라스트럭처라든가 네. 이런 거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어서 장기 금리에 더 영향을 많이 받기는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줄었다면 앞으로도 또 늘어날 가능성은 있어 보이는 거죠. 그리고 캐리 트레이드의 금액을 모르는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요, 조금 얘기가 길 수는 있는데, 네. 뭐 지금 도이치가 20 트릴리언이라고 그랬잖아요. 뭐 계산을 잘했겠지만 대강 한 거고요. 알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그 알기 위해서 일본에 들어와 있는 외국계 은행들이 외국인한테 빌려준 돈을 뭐 합쳐보고 그러잖아요. 돈을 빌려간 거니까. 근데 그런 거는 진짜 빙산의 일각입니다. 옌 캐리 트레이드를 하는 방법은 예를 들어서 제가 옌 캐리 트레이드를 하고 싶으면 제가 일본 예나를 빌려가지고 온가에 투자를 하잖아요. 투자를 브라질 채권으로 제가 결정을 했다고 치면은 제가 일본 가서 돈을 빌려야 되잖아요. 일본에 가면 김준성한테 어떤 미친 사람이 돈을 빌려주겠습니까?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렇다면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한국에서 원화를 빌리고 그거를 1년짜리 선물안을 달러 원옌을 해놓으면 현실적으로 제가 예나를 빌린 거하고 똑같이 되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하나도 빌리지 않았어요. 얘는 누가 빌렸냐? 제가 1년짜리 포워드 옌 원을 해놓으면 그거를 받아간 사람이 현물에서 예나를 팔아야 되기 때문에 돈을 빌리게 되거든요. 그 사람은 일본 외국인일 필요가 없어요. 일본 사람이죠. 그렇다면 정확하게 봐야 될 건 통화량이 늘었는지 보면 되거든요. 그런데 통화량이 예농 캐리 트레이드 때문만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예나 캐리 트레이드가 얼마인지는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나가 워낙 리퀴드한 커런시고 달러엔 거래 규모가 하루에 7.5 트릴리언이라고 그러거든요. 유로보다 더 많이 거래가 돼요. 그렇게 많이 거래되는 통화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는 거죠. 근데 사실은 다 나비 효과가 있는 거예요. 제가 브라질 채권을 1억 원어치 사면서 뭐 어디 신한은행 가서 돈을 빌리고 우리 퓨처스 시장에서 그 1억 원어치 원인을 거래를 해버리면 뭐 예를 들어. 네. 예, 그러면 일본에 있는 일본 은행이 중앙은행 가서 1억 원어치 예나를 빌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시장이 돌아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옌 캐리 트레이드는 상당히 파이낸셜 인베스터들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옌 캐리 트레이드는 그런 영향이 있고 앞으로도 옌 이자율이 뭐 5%, 7%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날이 오기 전에는 이 금액은 상당히 유지가 될 것이다. 그래서 최근에 달러 뭐 외환 움직임의 그 예나의 추세가 계속적으로 내려간다고 보는 거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원 달러도 보면은 원 달러도 이번에 좀 강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를 보면 우리나라 이자율을 잘 못 내리는 거 아니야? 잘 못 내리면 격차가 주니까 강세가 된 거거든요.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좀 많죠. 특히 부동산. 부동산이죠. 부동산 네. 때문에 오늘 하잖아요, 금통이. 금통이. 네. 저는 못 내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우리 그렇게 강심장들이 아니거든요.
그냥 쫓아가지 먼저 나서진 않기 때문에 그래서 워낙 이자율 못 내리는 거 아니야 상당 기간 동안 그러면 이자율 차이가 많이 줄어들겠네 그러면 원화가 좀 강세가 되겠네 이런 생각이 깔려는 있는데 이것도 뭐 부동산이 이자율 안 내린다고 잡히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나라 경기도 상당히 나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금쯤에서 지금 최근에 달러가 좀 약세가 되고 원화가 강세가 된 게 큰 트렌드가 변한 것인가 급격하게 내려가는 건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거보다는 트렌드 자체는 조금 뭐 달러 이자율이 내려가니까 약세 쪽으로 가고 있는지 모르지만 최근의 움직임은 좀 과도하다. 특히 원화 움직임은 좀 과도하다. 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환율 변동성 이런 네. 부분을 이용해서 사고 판다, 이 매매를 네. 만약에 한다 할 때 네. 지금의 전략 대표님이라면 제가 하시겠어요? 지금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해야 되고 네. 해야 된다면 저는 사고 싶습니다. 예. 지금은 조금 과도하게 내렸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과도하게 네. 내렸다. 앞에서 말씀해주신 좀 속도가 빠르고 과한 것 같다라는 네.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엔켈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특히 미국 기술주의 조정과 네. 엔화의 변동이 묘하게 굉장히 정확하게 맞물렸기 때문에 네. 기술주 쪽으로 상당히 많이 들어갔었구나라는 게 어느 정도 좀 뭐 증거가 그럴 됐다. 수는 있는 것 이런 같은데 얘기인데. 조금은 우연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옌을 빌려서 애플을 산다? 생각해보세요. 좀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냥 애플 사면 되지 있는 돈으로. 그걸 꼭 예나를 빌려서 곧 이자율 차이까지 먹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기술주는 기술주대로 나름대로 움직이고 다만 두 가지가 좀 같이 움직인 이유를 생각해 보면 뭐니 해도 이자율이죠. 이자율 움직임과 경기 침체에 관련된 움직임이 양쪽에 주는 영향이 같다 보니까 그게 같이 보이는 것뿐이지 직접적으로 예나를 빌려서 애플이나 엔비디아를 산다? 그건 좀 그거는 좀 설득력이 설득력이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생각이시군요. 네. 전반적으로 오늘 환율에 대해서 사실 이렇게 자세하게 들을 기회가 없는데 특히 아시아 쪽의 움직임이 최근에 좀 격하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김준성 대표님 함께했고요. 화상통해서도 연결하겠지만 종종 나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